꾸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국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던 금리 인상 뭐야? 되게 많이 들었죠?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여기저기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거지. 어렵다 하고 그냥 뒤로 밀쳐놨을 뿐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1차원적인 시각으로 되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시각의 의식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였나요? 네,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연준의 행동이나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금리의 성장주 직격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기대감을 먹고 자라난 10배짜리 나스닥,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은 나스닥 지수가 10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시각인 거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라고 아시죠?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고, 이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온 거지, 그 인과관계가 조금 애매해요. 주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인플레가 와서 주가가 올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딱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게, 지금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양적 완화, 주가 급등, 인플레. 네, 뭐 그것도 맞는데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100%짜리 정답은 아닌 것 같고, 100%짜리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같이 해보자고요. 우리 둘 다 같이 해보고. 어쨌든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나스닥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 5년 동안 연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실제로 달러를 찍어내는 그 기관인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거기서 실제로 업무했던, 5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현 재무부 장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시사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나스닥 주가가 급락했고요. 바로 우리 오늘의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영향이 있냐? 자, 1번,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시각부터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가자고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 대학생의 상황 먼저 볼게요. 학생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자, MBC 뉴스의 실제 대학생 인터뷰 자료예요. 학자금 대출이 받았는데 금리가 오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금리가 인상됐을 때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죠.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게 학자금 대출인데,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에 고뇌를 한다는 거예요. 발전 가능한 저울질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내가 발전하는데 대출을 해서 그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 안 받고 대학교를 안 가느냐, 뭐 이런 저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대출 받고 대학교를 다녀야 되냐, 아니면은 적당히 하다가 이제 뭐 취업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투자를 해도 되냐, 내가 내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도 되냐,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인터뷰는 그만큼 취업도 늦어지고 졸업도 늦어지니까 미래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MBC 뉴스에 나온 대학생 2명의 인터뷰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내 미래가 멀어질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될 영향인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요. 기업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기업의 입장에 돼봤는데, 금리가 인상됐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하루에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 하한가 나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로 분류했고, 원래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타격이 와요. 성장주에는 가장 큰 악재로 오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성장주가 무엇이냐? 현재 수익보다 미래 수익을 내다보는 기업의 주식.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이나 적자를 감안하고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적자를 보면서 유지하던 때에 쿠팡이 떠오르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처럼 초반에 시장을 장악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초반에 시장을 장악하고 나중에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 모델이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성장주
성장주의 입장이 되어 보면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본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들의 비율 중에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르면 직격타가 나온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성장주들한테는 큰 악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가치주는 무엇이냐, 이미 고도 성장을 마치고 현재의 가치가 더 주목받는 기업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현재 회사 자본 중에 대출의 비율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타격이 크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이고 아주 이론적인 방향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대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 자, 이러면 우리 국내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우리 국내는 어떤 상황이냐, 1번 학생과 2번 기업의 입장에서 나눠서 봤는데요, 합쳐서 봤더니 학생한테 정말 안 좋은 흐름이더라고요. 내가 하신 말이 뭐냐면, 학생하고 기업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학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 내 미래,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일단 마이너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MBC 인터뷰를 좀 열심히 봤는데, 어떤 학생은 그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중간에 휴학도 하고 알바해서 돈을 갚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미래 발전 부분이나 금리가 인상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타격이 일단 1차원적인 타격인 거고, 두 번째로 성장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잖아요. 성장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미래에 그 성장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거죠. 기업이 잘 커야 그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다시 또 이제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가 오는 거고, 그럼 또 그 학생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감소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 더 깊은 어둠으로 찾아오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인 거죠. 네, 이게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의 부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우리나라의 영향 살펴봤고, 자 바로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시각을 볼게요. 금리가 올랐을 때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자 바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본 이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문제에서는 자본 이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사진으로 함께 설명해 볼까요? 자,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의 넷째 주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니까 하루 평균 3,200억 원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0개 신흥국에서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하루에 3,200억씩, 하루에 3,200억 원씩 계속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현상을 보고 자본 이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돈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자율이 똑같아. 여기다 A에다가 빌려도 2%, B에다가 빌려도 2%야. 그런데 우리 A를 미국이라고 줍시다. B를 다른 전 세계적인 국가로 뒀을 때, A랑 B를 비교했을 때, 아니 미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잖아요.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 아주 안전한 국가, 망하지 않을 국가, 리스크로 봤을 때는 정말 안전성이 높은 국가인 거죠. 그럼 미국의 금리와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나 같아도 미국에 투자할 거예요. 당연히 나 같아도. 뭐하러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합니까? 금리가 똑같은데. 그런 심리입니다.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더 이율이 높다는 건데,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겠지.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국가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아주 귀추가 쏠려 있는 거죠. 귀추가 쏠려 있다. 아무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올리나 안 올리나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이 올리면 나도 올려야 돼. 안 그러면 내 돈이 빠져나가. 우리나라의 돈이 미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금리 올리면 따라서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인데도, 이게 2021년 5월 15일 기사예요. 저번 달 기사인데,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인데도 미리 금리를 올린 나라도 속출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사했을 뿐인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파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올린다는 말 나오자마자 터키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9, 러시아는 4.25에서 4.5, 브라질 2.0에서 2.78로 바로 올린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도 크다라는 거고요.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미국이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자본 이탈에 문제가 없느냐?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죠. 첫 번째로 10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이 없을 거고, 더불어서 외환 보유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넉넉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당장 뭉칫돈이 이제 빨려 나갈 자본 이탈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에요.
경기 상황이에요. 경기 상황.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온 뉴스긴 한데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 거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명동 상가의 공실률이 38.3%로 상당히 높고요. 또한 가계대출 금액이 지금 1630조 원으로 경제 위험도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체크하는 그 위험도의 기준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 대출 잔액들이 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질 거다. 금리 인상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들 이해는 되셨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의 시각과 전 세계적인 시각, 두 가지 시각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키워드여서 되게 집중하고 있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집중하고 있고, 전문 투자 집단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준의 밀당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게 제 핵심, 오늘 영상의 핵심인 거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말 많았어요. 미국 연준의 회의록입니다. 저번 달 회의록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되게 큰 결정이에요. 되게 큰 움직임인 거고, 되게 큰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큰 흐름인 건데, 그 흐름을 좀 단계적으로 주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취하는 건데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직접 만들어내는 곳에서 달러를 만들어내는 양을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하기 전 단계에서 한번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의 이 변화의 정도를 어떻게 하면 깎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테이퍼링이라는 단계를 한번 두는 거죠.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 한번 해주는 거, 그런 순차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지켜봐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시기상조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지난주, 이제는 2주 전이죠. 2주 전에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꿉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회복되면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니, 필요 없다 그래놓고 갑자기 또 필요하대. 이러면서 이제 휘청휘청했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 민감한데,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4일 전 기사예요. 오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19일 기사인데요.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성장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하면은 성장주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반대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에서 계속 밀당을 하는 거야.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랬다가 입장을 계속 바꾸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우리 민감한 주식시장에서도 그걸 따라가다가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성장주가 오히려 뜨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과서적인 정석이라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반대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사의 한 부분인데요. 기존 문법에서 다소 벗어난 현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성장주, 2차전지, 엔터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다는 거. 반대의 흐름이 보였다는 거. 반대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한 줄은 연중의 밀당에 휘둘리지 말자.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내리고 지금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원래는 엄청나게 큰 이슈죠. 엄청나게 큰 이벤트인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성공 투자에 나아가려면 지금은 밀당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하는 게, 내가 공부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생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연준이 이랬다 저랬다 뭐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그 연준의 밀당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계속 불길한 시나리오를 던져 우리한테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 상상이 당분간은 현실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준의 원하는 그런 그림은 당분간은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고 투자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부한 거에 맞게 여러분들의 지조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